아,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몰리네.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의 송명우이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루비의 메타 프로그램과 감시 컬렉션입니다. 발표 앞서서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루비 스터디 코리아의 파운더고요. 또 고려대학교에서 전기전자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개발자로서는 웹 개발자로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언어는 Vue, Python, Ruby on Rails를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AWS 자격증을 따거나 SQL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NFT, 월드앱, 미디어 아트 등에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진행한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는 2023년 12월에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루비 씬의 부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다시 정말 활발한 모임으로서 활발한 루비 씬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목적으로 이 그룹을 만들게 되었고요. 주된 컨텐츠는 발표와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월에 한 번씩 발표를 진행하는 거, 그리고 네트워킹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발표 이후에 잠시간의 네트워킹 세션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시간은 매달 마지막 주 평일 저녁 7시 반 정도에 모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루비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투표로 한번 결정을 해서 정한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다행히도 역삼에 이렇게 자리가 좋은 곳에, 교통이 좋은 곳에 마루360이라고 창업자들 대상으로 무료로 창업과 관련된 그런 토크 혹은 이벤트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발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뭔가 내가 회사에서 혹은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 요거를 나만 알고 있기엔 좀 아깝다 하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도 좋고, 또 모임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아이디어가 없으셔도 이렇게 이벤트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가 미터 그룹이었는데 미터는 돈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25,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링크드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지 같은 거는 링크드인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토픽으로 돌아가서 루비의 메타 프로그래밍과 감시 컬렉션, 정확히는 감시 컬렉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인데요. 크게 보면 위쪽에 있는 메타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감시 컬렉터, 루비의 감시 컬렉터는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엄청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거를 커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루지 못한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어떤 레퍼런스로 공부를 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는지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메타 프로그래밍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루비에서 어떤 API를 통해서 이런 메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이것도 모두는 살펴보지 못하고 2개 정도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시 컬렉터 관련해서는 감시 컬렉터의 역할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감시 컬렉션이 메모리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루비가 어떤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감시 컬렉터의 일반적인 알고리즘들, 그리고 이 중에서 루비는 어떤 거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루비가 항상 최적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최적화 방식을 써서 조금 더 감시 컬렉션을 효율을 높였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시 컬렉션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 그리고 API들 살펴볼 거고,
서머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메타 프로그래밍 정의는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테크닉이다. 근데 어떤 테크닉이냐? 다른 프로그램들을 데이터로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테크닉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모호하죠? 그 밑에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뭔가 읽고 생성하고 분석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말합니다. 이것도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한번 이해한 내용으로 다시 워딩을 바꿔봤어요. 메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근데 스태틱한 프로그램은 굳이 루비에서 제공하는 그런 디파이 메소드, 샌드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저는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루비에서는 어떤 툴들을 사용해서 정확히는 어떤 API들을 사용해서 메타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define 메소드, const get, eval 시리즈. eval 시리즈는 instance eval 아니면 그냥 eval, 클래스 eval 이런 메소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루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send 메소드. 루비가 OOP 기반으로 설계된 언어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특정 오브젝트에 전달하는 send라는 메소드가 빼놓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 그 밖에 또 제가 소개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AP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부 다는 못 다루고 앞에 있는 두 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define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efine 메소드를 그 API 닥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볼을 하나 파라미터로 받고 메소드나 블록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심볼은 내가 새로 만드는 그 메소드의 이름이 되고 메소드와 블록은 새로 만드는 메소드의 바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예제가 나와 있는데 플린트를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define 메소드 플린트로 플린트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메소드를 만들어요. 근데 name이라는 인자를 받고 I am name을 이제 풋하는 거죠. 실제로 a.print dino 하면 I am dino 이렇게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메타 프로그래밍을 하냐?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제가 레일즈예요. 레일즈는 어떤 서비스들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뭐 금융 서비스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서비스든지 상관없이 유저를 도와줘야 돼요. 그 개발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따라서 메타 프로그래밍을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define 메소드를 사용을 하냐? 간단하게 보면 인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액티브 레코드 모델을 선언을 할 때 인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선언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스테이터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선언을 하죠. 어떤 특정 레코드가 살아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뭐 이런 스테이터스를 구분할 때 인엄이라는 키워드 혹은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액티브 레코드에는 뭐 액티브 뱅 혹은 액티브 퀘스천 마크 액티브 이런 함수가 직접적으로 스태틱하게 정의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왜냐? 저희가 전달을 하는 값이잖아요. 저희가 뭐 명우 이렇게 해도 이런 메소드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메타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레일즈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액티브 레코드 코드 중에 define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efine inner 메소드라고 해서 question 마크 들어가는 메소드도 만들고 bang 오퍼레이터 들어가는 메소드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고 이해가 쉽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유튜브랑 여기 깁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밑에가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랑 똑같이 호출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벤트라는 게 모델 베이스 혹은 뭐 여기서 액티브 레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넘이라는 걸 사용해서 스테이터스의 펜딩, 석세스, 페일드라는 옵션을 전달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뱅 오퍼레이터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터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이쪽에 보시면 이넘의 키워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서 이 키워드 아규먼트에 대해서 각 키, 요게 키가 되고 요게 밸류가 됩니다. 각 키에 대해서 세터도 만들고 벡터도 만들고 뱅 오퍼레이터,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터도 만들어서 레이즈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넘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define method라는 API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루비의 메타 프로그래밍 API 중에 하나인 define metho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const get도 한번 살펴볼게요. const get이 또 어떤 함수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API 닥에서 보면 심볼이나 스트링을 받아서 특정 오브젝트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오브젝트냐?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스코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뭐 상속 관계들에서 전달된 심볼 혹은 스트링에 해당되는 상수를 찾아서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스라는 모듈이 있다고 했을 때 파이라는 상수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또 뭐 후라는 거에 바가 들어가 있을 때 후바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찾으면 후바가 실제로 나옵니다. 오브젝트가 나와요.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변환을 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또 메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한 얘기들이 또 레일즈인데요. 레일즈의 라우터에 대한 예제입니다. 라우터에 보시면 resources라는 그런 메소드 혹은 키워드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밑에 있는 7개의 라우터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포토라는 값은 저희가 임의로 전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7개를 만들었을 때 이걸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컨스트 겟을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다른 분이 잘 정리해 놓은 유튜브 그리고 깃허브 코드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resources post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스트링 혹은 심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캐피탈라이즈 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와 일치하는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스트링을 module.const get을 통해서 실제 컨트롤러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 하기 나름이에요. 개발자 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이 포스트에 해당하는 컨트롤을 가져왔으니까 라우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인덱스도 만들고, 포스트도 만들고, 크리에이트도 만들고, 업데이트도 만들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즈에서 컨스트 겟 등을 통해서 메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 메타 프로그래밍은 다이나믹한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루비에서는 이 메타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이즈가 이 메타 프로그래밍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타 프로그래밍 세션이었고요.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맨 처음에는 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살펴볼 거예요. 보통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면 컬렉팅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를 컬렉팅하는 기능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데 루비에서 가비지 컬렉터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 오브젝트를 위한 공간을 할당해요. 항상 오브젝트를 만들 때마다 할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오브젝트가 들어갈 공간을 할당하는 건 분명히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를 찾는 것도 가비지 컬렉터의 역할이에요. 나중에 마크 앤 스윕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찾은 사용하지 않는 오브젝트들을 다시 시스템에 반환을 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가비지 컬렉터의 그런 알고리즘을 보기 앞서서 가비지 컬렉션이 루비의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루비의 메모리 구조 먼저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루비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크게 저희가 컴퓨터에 있는 램 혹은 메모리에서 두 개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루비의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루비 힙, 루비의 모든 오브젝트들이 들어가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힙, 시스템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루비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할 때, 메모리가 부족할 때 멜록을 통해서 메모리를 가져오는 공간이기도 해요. 가져올 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 때마다 멜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언어에서 내가 데이터를 하나 생성하고 싶을 때마다 멜록을 하는 게 아니라 힙 페이지라는 단위를 커다란 단위를 한 번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힙 페이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힙 페이지에는 슬롯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슬롯이 뭐 하는 공간이냐? 슬롯은 루비 힙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발표를 진행하면서 봐왔던 각종 R 밸류들이 들어가요. R 스트링, R 해시, R 어레이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여기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어 있을 때는 슬롯, 들어가 있을 때는 R 밸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코드를 한번 봐야겠죠. 코드를 보면 GC-C가 가비지 컬렉터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힙 페이지가 있고 이 페이지에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 R-value 프리리스트를 보시면 R-value들로 구성된 어레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즉, 아까 요게 어레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슬롯들. R-value는 또 뭐냐? R-value는 저희가 이때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 R-basic, R-object, R-class, R-string, R-array 같은 그런 오브젝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 끝냈어요. 루비 힙이라는 게 있고 힙 페이지가 여러 장 있고 그 힙 페이지 안에 슬롯들이 있는데 그 슬롯 안에 우리의 루비 오브젝트들이 저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루비 힙에서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일을 해야겠죠. 어떤 오브젝트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어떤 오브젝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쓰는 오브젝트들인지 찾고 없애줘야 됩니다. 그걸 위한 알고리즘이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모든 오브젝트들, 힙 페이지에 존재하는 모든 힙 페이지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이 맨 처음에는 언마크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화이트 상태로 존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루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루트 오브젝트가 뭐냐면 루비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내가 사용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루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베리어블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가비지 컬렉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루트 오브젝트로 등록이 돼야 되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로 시작을 해서 재기적으로 이 오브젝트들이 참조하고 있는 그런 다른 오브젝트들을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마킹이 다 끝났어요. 재기적으로 호출을 다 해서
루트 오브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리처블한 오브젝트들은 다 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킹이 안 된 친구들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은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그런 오브젝트들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들은 스윕, 메모리를 프리하게 됩니다. 그만 보면 이해하기 쉽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니까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루비 힙이, 그리고 R밸류들, 우리 R밸류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레퍼런스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R밸류가 특정 어레이인데 이 어레이가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R밸류가 해시인데 해시의 키나 밸류로 이 R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를 페런트부터 칠드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얘는 다른 레퍼런스가 없이 존재하는 그런 R밸류들이에요. 그러면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루트 오브젝트가 있어야겠죠. 얘가 루트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루트 오브젝트를 마킹을 한다고 했죠. 블랙으로 마킹을 합니다. 재기적으로 얘랑 연결된 얘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마킹을 합니다. 재기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재기적으로 마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됩니다. 왜 위에는 아직 화이트인데 엔드 리커션이냐? 상속 구조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레이 A라는 어레이가 있고 B라는 오브젝트를 얘가 참조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A의 존재 유무는 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되는 그런 오브젝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 오브 리커전, 아까 알고리즘의 두 번째가 끝난 거죠. 그럼 수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이트로 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루비 힙에는 정말 루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입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트라이컬러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떤 게 다르냐? 보면 1번 똑같아요. 똑같이 모든 오브젝트들은 언마크 상태, 화이트 상태로 둡니다. 두 번째, 마크 루트 오브젝트 as gray. 아까는 루트 오브젝트를 블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레이로 만들어줘요. 세 번째, 그레이가 남아있을 때 그 그레이를 블랙으로 마킹하고 그 마킹한 그 오브젝트들의 차일드들을 그레이로 마킹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그레이가 다 없어졌을 때 남아있는 화이트, 언마크드된 오브젝트들을 수입한다. 이런 알고리즘을 트라이컬러라고 합니다. 트라이컬러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왜 트라이컬러냐?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 세 개의 색상을 가지고 있다 해서 트라이컬러 마크 앤 스윕입니다. 요것도 글로만 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오브젝트가 루트입니다. 여기서 트라이컬러 마크 앤 스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루트를 그레이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메뉴에 있는 R 밸류가 그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레이가 남아있을 때 그 그레이를 블랙으로 바꾸고 그 그레이의 칠드런들을 다시 그레이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바꾸고 칠드런을 그레이로 바꿨습니다. 요거 연속이죠. 그레이가 남아있으니까 블랙으로 바꾸고 그레이로 바꾸고 블랙으로 바꾸고 그레이로 바꾸고 그리고 블랙으로 바꾸면 이제 그레이가 없죠. 그래서 그레이가 없으니까 화이트 남아있는 언마크드된 오브젝트들을 수입해줍니다. 프리하게 해줘요. 그러면 도대체 트라이컬러가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는 일시 중지가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이었고 하나는 stop the world. 요 값이 컬렉션을 실행을 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모든 루비 프로그램이 멈춰야 됩니다. 이 가비지 컬렉션을 끝낼 때까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라이컬러 마크 앤 스윕이 생겼고요. 요 일시 중지가 가능한 가비지 컬렉션을 인크리멘탈 가비지 컬렉션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힙 A. 힙 A는 그레이가 존재하죠. 그레이가 존재하니까 트라이컬러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힙 B. 힙 B는 그레이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 그냥 일반적인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시 중지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힙 A에서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알고리즘 아까 그레이가 남아있을 때 그레이를 블랙으로 마킹하고 그레이의 레퍼런스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레이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요 알고리즘에서. 근데 여기는 그냥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어디서 끝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블랙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레퍼런스는 그 오브젝트에 직접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멈출 수는 있겠지만 멈췄을 때 모든 블랙으로 된 거를 다 다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실행 그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트라이컬러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레이만 추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다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트라이컬러 마크 앤 스윕 퍼징이 가능한 이거랑 스탑 더 월드인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 중에서 루비는 왼쪽 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또 코드를 가져왔어요. 루비의 C 코드입니다. 가비지 컬렉션 .c 파일 안에 있는 값이고요. r value black, r value gray, r value white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것들이 해당 오브젝트가 블랙인지 그레이인지 아니면 화이트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내 오브젝트가 그레인지 한지 마크라는 값이랑 마킹이란 값으로 찾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마크 비츠와 마킹 비츠. 마크 비츠가 마크드를 찾는 그런 어레이고요. 비트맵이고요. 마킹 비츠가 알밸류 마킹을 찾는 그런 비트맵 어레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맵들이 엄청나게 큰 어레이를 가지고 있겠죠. 알밸류가 수천 개 될 테니까, 수천 개 될 테니까. 근데 내 오브젝트의 인덱스를 알아야지 여기 접근을 해서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 인덱스는 도대체 어떻게 찾냐? 오브젝트의 어드레스에 마스킹을 해서 찾습니다. 오브젝트의 LSB 뒤에 있는 그런 비트들 중에 14개 혹은 16개를 비트 마스킹해서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조금 딥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 페이지의 사이즈가 2의 제곱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의 제곱승, 14제곱승 혹은 16제곱승인데 그 뒤에 있는 값은 이제 인덱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왜냐, 이 페이지가 연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인덱스를 비트맵 인덱스를 오브젝트 어드레스로 계산해낸다는 것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비가 제가 발표를 진행하면서 이번이 5번째 발표인데 그동안 거의 모든 발표에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 거를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가비지 컬렉션에서도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최적화냐? 제너레이셔널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이거는 루비만 적용하는 그런 최적화 방법은 아니고
자바나 그런 데서도 적용하는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위크 제너레이션 하이퍼서시스를 이용한 값식 컬렉션입니다. 위크 제너레이션 하이퍼서시스는 뭐냐? 오래된 오브젝트들은 앞으로도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생성되지 얼마 안 된 오브젝트들은 금방 죽을 것이다 하는 게 위크 제너레이션 하이퍼서시스입니다. 레일즈로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API 콜을 하는데 어떤 특정 컨트롤러에서 특정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한 그런 지역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지역 변수는 해당 메소드 콜이 끝나면, 해당 그 API 콜이 끝나면 필요로 하지 않는 오브젝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금방 가비 컬렉션을 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루비 혹은 레이즈에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변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변수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오래 살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오래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크 제너레이션 하이퍼서시스고, 요거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 바로 가비지 컬렉션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과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을 나누는데, 영 오브젝트, 생성되지 얼마 안 된 오브젝트들만 가비지 컬렉션하는 가비지 컬렉션을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고, 생성된지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가비지 컬렉션하는 것을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가비지 컬렉션을 가져가는 것을 제너레이션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힙 페이지가 찰 때마다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은 특정 올드 오브젝트의 개수 스레시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넘을 때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이 뭐냐? 모든 오브젝트를 보지 않아도 돼요.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만 많이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비지 컬렉션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드의 기준이 뭐냐? 올드의 기준은 여기 나와 있어요. R-value old age 3. 가비지 컬렉션을 3번 진행을 했는데 살아있으면 올드입니다. 올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R-value old age도 어디에 존재하냐면 힙 페이지에 age bit라는 비트맵이 있어요. 이 비트맵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오브젝트에 대한 뭔가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그 인덱스를 통해서 여기 R-value의 age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이슈가 될 수 있냐? 두 가지 힙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0이 올드를 참조하는 경우, 그리고 힙 B는 올드가 0을 참조하는 경우. 왼쪽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왼쪽 거는 0 하니까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을 할 때 얘가 루트 오브젝트라면 혹은 루트 오브젝트에 연결되어 있다면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돼서 마킹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근데 힙 B는 한번 볼까요? 힙 B는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날 때 올드 오브젝트는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0 오브젝트 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마킹되지 않으니까. 얘는 블랙으로 마킹 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화이트로 유지가 되는데 얘는 무조건 화이트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 올드니까요. 올드가 레퍼런싱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드는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에서 무시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올드가 특정 어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레이에 제가 새로운 값을 넣었어요. 스트링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라는 스트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스트링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 그 어레이는 올드였는데 내가 새로 입력한 거는 0이니까. 그래서 그냥 제너레이션 가비지 컬렉션 적용하면 이런 케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라이트 베리어라는 걸 통해서 해결했어요. 라이트 베리어는 루비가 이거는 특정 레퍼런스가 뭔가 새로 라이트가 됐는데 가지 컬렉션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 때 실행된 그런 코드입니다. 이런 케이스 올드 오브젝트에 올드한 어레이 오브젝트에 새로운 영한 스트링을 추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 라이트 베리어가 트리거 됩니다. 트리거 됐으면 어떤 게 발생이 될까요? 트리거 되면 레퍼런스를 하는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가 리멤버 셋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리멤버 셋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가지 컬렉션에서 루트 오브젝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레퍼런스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그 어레이에 올드 어레이에 새로운 스트링 오브젝트를 영한 스트링 오브젝트를 푸시하게 되면 라이트 베리어가 트리거 돼서 이 어레이가 리멤버 셋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멤버 셋에 들어가면 루트 오브젝트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올드라고 해서 푸시하는 게 아니라 얘도 마킹을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영한 오브젝트도 같이 마킹 스윕 알고리즘을 타게 돼서 아까 봤던 그런 루이스 디글 코리아라는 스트링이 없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메타 프로그래밍에서도 봤듯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혹은 가비지 컬렉션을 직접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API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API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Internal Constant, Step, Stack Heap, Enable, Disable 이런 API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살펴보면 네 번째 발표에서 루비의 힙 구조가 조금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Variable with allocation이 들어가서 힙이 사이즈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5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롯 사이즈가 40인 거, 80인 거, 160인 거, 320인 거, 640인 거 이렇게 5개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하나의 힙 페이지에 6만 5천 개의 그 슬롯이 존재한다. 이것도 네 번째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기존의 힙 페이지 사이즈가 16KB에서 64KB로 늘어나면서 힙 페이지 사이즈가 6만 5천이 된 거죠. 슬롯 개수라고 했는데 슬롯 개수가 아니라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알벨리 올드에이지라는 것도 있고 맥스 얼로케이트 사이즈 640바이트 가장 큰 힙 페이지의 슬롯 사이즈가 640인 거 이런 데이터들이 API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 GC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메이저 GC는 또 얼마나 일어났는지, 지금 살아있는 슬롯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슬롯은 뭐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API가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 컬렉션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모든 루비 오브젝트, 모든 R-밸류는 루비 힙의 슬롯이란 공간에 저장이 된다. 두 번째, 이 저장된 거를 판별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트라이컬러 마크 스윕을 사용해서 인크리멘탈 주시를 한다. 인크리멘탈 주시를 해야지 값지 컬렉션하는 그 딜레이가 고르게 분산됩니다. 세 번째, 라이트 베리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제너레이셔널 주시를 한다. 마이너와 메이저 값지 컬렉션을 나눠서 좀 더 효율성 있게 값지 컬렉션을 하는 거죠. 오래된 오브젝트들에서는 가끔만 값지 컬렉션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값지 컬렉션에 대한 스테이터스 혹은 수동으로 실행시키고 온오프를 하기 위한 API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레퍼런스인데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레퍼런스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정말 이때까지 5번을 발표해서 항상 써왔던 길잡이 같은 책, 루비 언더러 마이크로스코프라는 책의 9챕터 메타 프로그래밍, 12챕터 가비지 컬렉션을 참조했고요. 메타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레이지 관련 예제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거는 이 CJ 아빌라라는 분의 유튜브 강의와 기tov을 참조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강의도 유튜브에 굉장히 꾸준하게 올려주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괜찮으시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비지 컬렉터 루비 코어 팀 중에 유명하신 분, 제가 아는 분이 젬마, 그리고 피터, 그리고 에런 피터슨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세 분 다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심지어 그 블로그에 가비지 컬렉터 관련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했어요. 제 수준의 문제도 있었고 시간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제가 커버를 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GC 알고리즘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여러 개의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시켜버리는 컨커런트 GC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컴팩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팩션은 어떤 거냐? 아까 힙 페이지에 슬롯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 R밸류가 차곡차곡 들어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힙 밸류가 5개 있는데 5개는 여기 슬롯 R밸류 5개는 여기, 5개는 여기, 5개는 여기, 5개는 여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25개의 R밸류들을 하나의 힙 페이지로 모으면 나머지 4개의 힙 페이지는 프리할 수 있는 거죠. 메모리를 훨씬 더 적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컴팩션 듀링 GC고요. 세 번째, 프리리스트. GC가 실제로 R밸류들을 할당을 할 때 프리리스트라는 거에서 슬롯 하나씩 떼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시간과 여유가 조금 부족했고, 라이트 배리어에 대한 코드, 실제로 라이트 배리어를 어떻게 블로그에서 구현을 했는지 코드를 제가 소개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네, 오늘 발표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평일인데 저녁에 업무 마치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